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하락장을 어느 정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상 다가오는 그 충격과 또 공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제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 사실 주식하면서 거의 천재지변과도 같은 어떤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예측하기는 힘드니까 천재지변이라고 표현을 했고, 오늘 이제 지하철 타고 오니까 마스크를 엄청 많이 쓰셨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그 미세먼지 막는 마스크가 뭐 0.3을,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0.3을 막아준다는데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0.1까지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3개를 써야 0.1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 사실 소용이 없다 정도의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주식시장도 힘들지만 우리 건강도 잘 챙겨야 되는 아주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금 잘 마련해 놓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타이밍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과거의 사례를 오늘 조사를 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가 또 고민이고, 어쨌든 오늘 내용을 좀 업데이트 해보면 어제까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걸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름 전까지 뭐 저만 잘 팔았다고 뭐 팔으려고 얘기했지 않느냐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 팔지 못하고 여러 가지 종목을 보유하시는 분들로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반등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국자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지금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됐고, 한국에서 이제 네 번째 남성, 두 번째 한국인이 어, 그 병원에 격리되기 전까지 70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잠복기가 4, 5일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 이번 주가 가장 큰 고비이고, 중국의 춘제가 끝나는 이번 주 중국인들이 돌아가면서도 계속해서 확진 환자가 나오느냐가 사실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업데이트는 뜬금없이 중국에다가 마스크 200만 개 의료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중국에다가 한 내용. 서울시 교육청은 신종 바이러스 확산에 개학 연기, 등교 중지 권고를 했고, 청와대는 이날 우한 입국자 3천여 명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겠죠. 어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찾습니까? 또 정부 중국 우한 체류 국민을 위해 31일 전세기를 투입한다. 상황은 심각한데 뭐 사실상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대응은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가 고비인데, 가계 위축되고 소비 위축되고 아무래도 밖에 나가는 거가 좀 꺼려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관심이나 증시 하락이 불가피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거의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기댈 언덕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큰 이벤트들을 다 12월과 1월에 소화를 하고 지금 1월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증시 하락이 더 크게 느껴지고 실제로도 더 컸습니다. 그래서 사스 때를 비교해 보면 오늘 NH에서 아주 좋은 자료가 나왔어요. 오늘 자료입니다. 따끈따끈한 거. 뉴스를 먼저 보면은 사실 힌트를 좀 줬어요. 전문가들이 4일 전에 우한 폐렴은 통제 불능이다. 이거 보면은 사실 오늘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잡주들 오른 거 보면 진짜 주식시장을 정말 냉정하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런 조그만 제약 회사들이 이런 백신을 뭐 어떻게 뭐 개발했다면 며칠 만에, 그것도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패닉은 아니었을 텐데, 하여튼 그런 종목들 오르는 거는 정말 예측 불가예요. 장난질 하는 거죠, 사실상. 감염 규모가 사스의 10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스 아시죠? 2003년도에 엄청 힘들었던, 8,000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8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사스. 그래서 이때 저도 생각나는 게, 이제 사람이 병균으로 보이는 이제 엄청 무서운
사실 지금처럼 와닿진 않지만 아기가 있는 이런 상황처럼 와닿진 않지만 하여튼 사람이 병균으로 보였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심하다라는 표현들이 이렇게 오가고 있으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를 미리 맞으면 안 돼요. 오늘 그 뒤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스 때 물론 지금과는 주도 업종이나 증시의 전반적인 상황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감염병 기간 보였던 소프트웨어의 상대적인 강세. 사실 저도 이건 오늘 봤거든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NC소프트나 넷마블 추천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제 그런 종목들. 나머지 소비자주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은 팔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소프트웨어 쪽이 엄청나게 높은 상승을 했고, 그 당시에 디스플레이, 건강,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물론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쪽이 아주 큰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텍스트로 정리를 하면 사스 최초 보고일이 2003년 2월부터 이제 2003년 6월까지였습니다. 약 4개월 가까이의 기간이었고 업종별로 수익률 상위를 보면 아까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쪽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소프트웨어랑 헬스케어의 강세는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앞에 데이터로 나와 있고요. 소프트웨어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았다. 사실 그 당시에는 현재처럼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크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부분과 지금 어쨌든 집에 앉아서 뭐 넷플릭스 오늘 유일하게 안 빠진 업종 종목 중에 하나라고 뉴스에 많이 뜨던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종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것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NC소프트가 시총 코스피를 상회했던 이런 추억들이 있고 어제 말씀드렸던 소비재나 경기에 민감한 비철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했고 이거는 이렇게까지는 찾았었는데 이거는 제가 뒤늦게 발견한 자료입니다. IT 반도체 업종이 대규모로 매도를 했었답니다. IT 반도체 업종 대규모 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뒤에 데이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IT 반도체 업종 대규모 매도입니다. 대형주 매도했다는 소리거든요. 자, 일단은 해외 지수 먼저 살펴보면 일단 주식 시장이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오늘 이제 일부 반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락폭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숫자라고 보여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 넘게 또 하락. 상대적으로 이만큼 빠진 거예요. 없었거든요. 이렇게 빠진 거는. 이렇게 보시고 환율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라는 부분을 이 환율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입니다. 환율이 급등한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해요. 1176원이면 또 장 초반에 이란과의 그 마찰이 있을 때만큼 또 증시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춘제라서 오늘까지도 휴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개장했을 때가 엄청 두려워요. 엄청 두렵습니다. 지금 중국 쪽이 장이 열려봐야 이제 좀 어느 정도 흐름을 잡겠는데 우리나라만 봐서는 사실 이게 좀 투명하게 공개되거나 어떤 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사실 객관적이고 신뢰가 가지 않다 보니까 미국 증시나 중국의 증시 이런 환율 이런 걸로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표도 있고 정치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또 솔직하게 얘기 못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중국 증시가 일단 관건이고 환율 부분 관건 오늘 밤 미국 증시도 관건입니다. 3일 연속으로 빠지면은 아시죠? 적산병 나오면은 좀 이렇게 적산병이 하나, 둘, 셋 나오면은 패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정도는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내용을 한번 지금 봤는데 딱 좋은 예시가 있네요. 상대적으로 좀 힘든 시장이고 코스피는 이제 이틀간의 폭락분이 한 번에 빠져
무너졌다고 보여져요. 근데 2170까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게 정말 고점에 대한 부담, 그리고 얼마나 상대적으로 그 체력이 약한지를 오늘 여실히 보여줬고, 2176입니다. 2270을 넘보다가 2170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하락했고, 반등을 하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갭 하락했고, 하루 종일 하락했습니다. 하루 종일. 2160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거의 저점으로 보고 있는 수준과 고점으로 보고 있는 수준에서 딱 멈춰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오늘 저도. 뭐 저희 잘못은 아니지만 사실상 팔라고 했잖아요 라고 핑계댈 수는 없잖아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CME 야간 선물은 오늘 정규장이 열렸었기 때문에 CME 선물 지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장중에 무려 10포인트 빠졌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동안 이런 숫자는 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정말 선물 옵션 가지고 계신 특히나 롱 쪽에 매수 쪽에 포지션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정말 지옥입니다. 지옥. 우스갯소리로 뭐 한강에 바람 쐬러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생길 정도로 엄청 힘든 장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선물 레버리지잖아요. 100만원 가지고도 뭐 600, 700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옛날에는 열 몇 배였지만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승수를 낮추면서. 어쨌든 그래도 많이 큽니다. 이게 손실이. 근데 오늘 지금 또 야간 선물 시장 반등 못하고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미국장 열려봐야 되겠지만 시장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뭐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내용 자체는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뭐 200에서는 그냥 바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664까지 떨어지면서 700선을 넘보는 뭐 그런 와중에 몇몇 종목들은 뭐 상승했지만 지수 자체는 정말 공포스러운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하락은 불가피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뭐 사실 체감은 죽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서 픽픽 쓰러지거나 뭐 하지 않아서 솔직히 이렇게 호들갑 떨 정도인가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증시 폭락하는 거 보면 저는 그것 때문에 이게 더 무서워요. 그리고 초기 확진자 수가 많다고 하니까 이런 건 팩트잖아요. 학습 효과도 있고. 그래서 춘재가 되돌아가는 이번 주가 가장 큰 이제 고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게 꼭 이래요. 오늘 보면은 소나기를 일찍 맞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급등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매도하는 건 주식시장의 기본 이거 말씀드렸었고 이제 소비주 중국 파라다이스에 대한 얘기도 드렸었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라는 부분. 근데 여기 소나기를 일찍 맞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3% 빠진 거 보면 이제 그동안 우리 주식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 할 거 없이 2250을 넘보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처음 12월 말부터 설정했던 그 상대적인 지수 레인지의 고점 부근에 와 있으면서 개인들은 일할 때도 무서웠고 오를 때도 무서웠고 계속 무서웠어요. 근데 지수는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오늘 하락이 이게 기회구나. 드디어 살 기회를 주는구나 하면서 소나기를 너무 일찍 맞으셨어요. 이게 사실 되돌아가는 이번 주가 고비지만 아직 춘제 끝나지도 않았거든요. 진짜 오늘 속상한 하루였던 게 보시면 외국인들은 몇몇 종목들 제외하고는 거의 풀 매도입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게 매도세로 완전 굳어졌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근데 개인은 2,500억을 담았고 전기전자 업종에 4,000억을 담았습니다. 4,000억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아까 보셨죠? 그 교훈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이런 틈을 타서 전기전자 업종, IT 업종의 매도세로 일관했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 시기에 오늘에 6,600억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5,0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달러 급등했죠. 그래서 이게 딱 그게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면 좀 오바긴 한데 오늘
빠졌으니까 사야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고요. 욕하시는 분 뭐 많이 계셨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사실 귀에 안 들어오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팔 수는 없잖아요. 팔더라도 주식시장을 떠나더라도 지금 떠나는 거는 또 안 돼요. 거의 뭐 여기 있는 거니까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천재지변인 건데, 개인들은 이런 와중에 하루 종일 샀습니다. 하루 종일 팔았던 기관과 외국인과는 상대적으로 마인드 자체를 좀 바꾸셔야 되는 부분. 제가 종목을 추천한 것들 혹은 뭐 시장을 보는 것들 여러분들이 다 참고하셔야 되겠지만, 가장 크게 와닿으실 부분들은 통계적으로 있어요. 개인과는 반대로 해야 되는 거. 내가 사고 싶을 때가 고점이고 팔고 싶을 때가 저점인 것은 정말 많이 맞아요. 새로 계좌 트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날은 고점이었어요. 늘 삼성전자를 거의 뭐 200, 이거 한 33억, 400, 2430억을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이거 되게 헷갈려요. 거의 삼성전자의 몰빵인 거죠. 몰빵. 아까 앞서 보셨던 2,500억 매수 중에, 6,500억 매수 중에 2,400억이 삼성전자, 호텔신라,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해야 될 종목들에 다 LG생활건강, 신세계, 다 유통, 소비, IT 다 몰려있죠. 파라다이스도 있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매번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산 반면, 오늘자 외국인들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3,130억 원치, 이거 3,130억 원어치를 매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과거로 보는 교훈이 또 맞고, 근데 우리는 그래,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이런 걸 알겠다, 그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도 타이밍을 또 보시는 거죠. 개인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나는 잡주, 분명히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겪은 일인데, 잡주들 그동안 손실났던 마이너스 30% 40%짜리들을 다 매도를 하고 나는 신경 안 쓸래 하면서 이제 대형주로 가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은 다 팔았죠.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들은 안정감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사실 이번 주가 고비라고 했지 오늘이 저점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패를 열어보지도 않았고요. 얼마나 더, 심지어 잠복기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아니라 빠지고 있는 와중인 것 같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러니까 소나기를 몇 번 더 맞고 나면, 반등을 하고 나면 삼성전자보다 다른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또 팔아 제낍니다. 이 타이밍이 이제 정말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단순한 논리지만 많이 가능성이 큰 전략 중에 하나예요.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담을 수 없거든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요 반등하는 시기를 정확히 잡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현금을 잘 보유하고 계시면 요번 이 사이클에 또 다시 한번 선순환을 이끌어내면서 이제 제 방송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실패하셨어도,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빠지더라도 또 그렇게 하나씩 또 얻어 가실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웰크론이 단타는 못 쳤어요. 오늘 뭐 상담하느라 바빠서 15% 아침에 오르는 거 봤는데 결국 상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노와 하츠,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 삼총사가 다 올랐어요. 정말 그나마 다행이고, 이것 때문에 그나마 선방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소소하게 위안 삼으시면서, 일단 천재지변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를 원망하시면서 참으시고, 또 병에 안 걸린 거에 감사하면서 또 사셔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 아닐까요? 힘들지만 또 그래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 좀 얻으시라고. 웰크론 좀 아쉽네요. 단타 칠 수 있었는데. 내일은 들어가지 마세요. 또 혹시 모릅니다. 자, 추천 뭐 종목을 다 가져오긴 그렇고, 일단 제가 보는 종목입니다. 우리 추천드렸던 것들, 한샘, 뭐 UTI, SDI, 화학 급등한 것들은
말씀드리자마자 올랐거든요. 근데 넷마블도 정말 좋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121선에 딱 붙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 있죠. 1차 지지선이 121, 2차 지지선이 일목 하단입니다. 일목 하단이 한 87,000원, 86,000원 정도 보시고, 혹시나 그때까지도 이 전염병이 안 잡히면 마지막 저점은 83,000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선을 지켜준다라고 봐야 되고, 게임주 괜찮습니다. 내용들. 그래서 다 같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G소프트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오늘 안 빠진 거는 정말 대박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5% 하락했습니다. 5% 하락했지만 뭐 장기적으로 가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 종목 중에 하나. 그리고 에코프로 BM 3.66% 하락했지만 뭐 상대적으로 양호하죠. 다른 종목들 뭐 10%씩 빠진 거에 비하면. 그래서 주력으로는 이렇게 전기 테마, 그다음 게임 테마, 엔터 종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 많아요. 미세먼지 관련주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LNC 바이오나 뭐 SK 정말 갑자기 까먹었네. 폴리 하여튼 그거 있습니다. SKC 폴리텍 PI인가. 먼저 그것도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거 ITM 반도체 오늘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는 못 봤는데 말씀드리자마자 한 5% 올라서 오늘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제가 오랜만에 다시 갖고 왔는데 행복한 한 해 되셔야 됩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 또한 또 지나갈 테니까 힘내시고, 내일은 제가 저녁 약속이 중요한 게 있어서 아마 방송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모레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은 소식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잘 하시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